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저희가 군사정보 데이터 구조 2의 1주차, 아직 1주차입니다. 군사정보 데이터와 AI 활용 기초에서 이제 마지막 3강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 3강에 대한 주제는 이제 우리가 파이썬과 저 엑셀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사용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진 못했지만 혹은 내가 개발자는 아니지만 저 파이썬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조금 알아야 될 것들만 위주로 한번 파악을 해보면서 실제 저 엑셀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지 혹은 만들어진 데이터를 엑셀로 어떻게 옮기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학습 목표를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는 이제 실전 데이터 처리, 즉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와 엑셀이라고 하는 툴, 데이터를 저장하는 툴이에요. 를 활용해서 실제 군사정보 데이터를 직접 다루면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감각을 한번 습득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AI 연계 자동화, 최신 AI 서비스랑 연동을 통해서 반복적인 업무, 여러분들 항상 인간은 반복하는 걸 싫어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업무에 대한 자동화, 그 다음에 효율성을 극대화를 한번 시켜볼까 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즉시 활용한 기술 혹은 유용한 사용법 등을 한번 습득을 해보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게요. 파이썬. 자, 많고 많은 언어 중에서 왜 하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뭐 C 언어, 그 다음에 자바, C++, C#, 뭐 자바스크립트, 뭐 코틀린, 파이썬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왜 AI를 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는 이 언어의 특징에 있어요. 언어의 특징. 자, 파이썬은 기초 뭐 C 언어나 자바에 비해서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단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은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하나의 동작을 수행할 때 한 개의 동작 수행 대략 10개의 코드, 10줄의 코드가 필요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줄. 근데 파이썬은 자바 혹은 뭐 C 언어와 다르게 그나마 가장 조금 최근에 생긴 언어이기 때문에 한 개 동작을 수행할 때 왜 굳이 10개나 써야 돼? 라고 해서 저 파이썬이라고 하는 녀석은 오타가 났네요. 파이썬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 10줄짜리를 뭐 2줄에서 3줄 내지로 축소한 만큼 간단한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양한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있다라는 게 가장 어찌 보면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 제가 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드렸을 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의 지식을 갈구할 때 우리는 도서관을 찾아서 도서관에 있는 책을 우리가 꺼내서 읽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기반으로 유용한 기능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근데 이 AI와 관련된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파이썬이 가장 방대합니다. 가장 방대해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할 때는 뭔가 부족한 거를 파이썬이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른 프로토타입 개발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장점은 첫 번째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냐?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라이브러리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금방금방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썬은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이 AI 시대의 가장 메인인 언어가 되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파이썬은 어떨 때 가장 많이 쓰느냐?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AI를 연동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고 해요. 파이프라인. 그래서 이 네 가지 분야를 우리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엑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저 엑셀의 핵심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진짜 장점이라고 볼 수 애매할 수도 있어요. 왜냐? 엑셀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친숙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즉, 이렇게 표 형식으로 데이터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 표 형식.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데이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름, 제 이름 조평훈이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행은 이름이라고 하는 특성이 조평훈이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엑셀의 또 하나 장점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몰려 있을 때 우리가 이 해당하는 특정 컬럼 혹은 특정 행을 바탕으로 함수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함수. 예를 들어서 이 함수의 예가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자, 함수의 예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 함수란 뭔가 기능의 덩어리예요. 기능 덩어리.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뭔가를 주문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은 뭔가를 주문하죠. 저 부대찌개 주세요 라고 하면은 식당 직원이 부대찌개라고 하는 주문을 받아들이면은 이 내부에서는 부대찌개를 해달라고 직원이 주방장한테 말하고 주방장은 재료들을 꺼내서 재료 요리를 하고 이런 것처럼 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 내부에다가 뭔가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저 함수라고 하는 거를 실행을 한다. 즉 여기서 나이라고 했을 때 7살, 3살, 4살, 5살이라고 했을 때 저 1번 행부터 4번 행까지의 합을 구해줘. 이런 것처럼 다양한 함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엑셀은 많이들 쓰고 계실 거예요. 뭐 병력을 배치한다던가 장비를 재고 현황을 파악한다던가 훈련 일정 관리한다던가 뭐 수송, 운송 관련해서 일지를 작성한다던가 예산안을 편성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실제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 엑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 내부에 이미 AI 도구가 여러분들 다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엑셀이라고 하는 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뭐 보고서, 문장 작성 자동으로 설정한다던가 데이터를 요약한다던가 저 엑셀에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트를 생성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코파일럿 등을 사용해서 이미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그 기능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엑셀이라고 하는 역할은 우리가 군사 데이터 실습을 할 때 저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하나의 저장고처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파워컬이나 AI 코파일럿 등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함수를 직접 작성하기보다 우리가 명령을 하게 되면은 알아서 얘가 내부에 함수를 실행해서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갖다 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사용하고 있는 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치표, 이동현황, 직책, 근무교대 등과 같이 우리가 수치로서 명확하게 나가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충분히 많이들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 파이썬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살펴봤고 이제 두 번째 엑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았으니까 두 가지에 대한 이론적인 거를 알았으니까 이제 이 친구들을 연계를 할 거예요. 연계. 자,
엑셀은 단독으로도 강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높은 수준의 자동화와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에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가 내부에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엑셀, 얘가 이런 식으로 파일이 저장이 되죠. 이 해당하는 파일 형식을 읽어드릴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판다스. 그래서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로 우리는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실제 우리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엑셀 파일을 가져다가 끌어 쓰는 거예요. 끌어 써. 그리고 끌어다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뭔가 함수식을 정의하고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 실습 환경은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엑셀 21 버전 이상을 가장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진행할 실습은 제가 더미 엑셀 파일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엑셀 파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 대한 문법을 지금은 개요만 알아봤다면 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코드를 설명하면서 오늘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맛보기를 해볼게요. 맛보기. 자, 지금 가장 위에 있는 이 문장이 무엇이냐? 바로 오픈 AI가 챗 GPT를 만든 회사입니다. 근데 임포트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오겠다. 그리고 익스포트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내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오겠다. 오픈 AI를, 즉 챗 GPT를 어디로부터?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이런 식으로 이 영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갈식보다는 이 후미식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문장을 작성을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파이썬 코드예요. 여기가 코드 레벨 내부에서 오픈 AI라고 하는 녀석을 이 이름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이 이름.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이게 코드식인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식이 이런 거일 거예요. x는 10. 그 다음에 뭐 프린트 x.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이 앞에 있는 거는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 그래서 이 변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은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공간.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는이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게 제가 지금 간단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 혹은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변수가 있고 대입 연산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뭘 대입할 거냐? 저희는 값을 대입할 거예요. 값. 그래서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이 가장 많이 쓰이는 수식은 변수, 는, 값.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변수는 말 그대로 하나의 기호예요. 기호 혹은 텍스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한 가지 추가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공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공간. 그래서 우리가 값을 담는 공간이다. 이것만 아셔도 이 파이썬을 시작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는 뭐야 굉장히 쉽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식이 여러분들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헷갈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값이 왜 어디서 나왔지? 이 값은 어디서 또 나왔지? 그래서 이 조금 더 추가적인 것들은 실습하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학습 점검 퀴즈. 여러분들 모든 실습과 이론이 끝나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실습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실습 방식과 마찬가지로 복사해가면서, 그리고 오늘은 이 파이썬과 엑셀 실습이니까 저 파이썬에 대한 문법을 조금만 더 한번 확인해 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우선 오늘 준비한 데이터는 정찰 데이터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그리고 얘 뒤에를 한번 보시면은 XL, SX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엑셀 파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제가 엑셀 파일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파일을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게 있으면은 자유롭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 해당하는 엑셀 파일은 우리가 정찰한 기록을 나타낸 엑셀 표입니다. 그래서 시간, 위치, 탐지수, 장비 상태, 기온을 나타냈고요.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분석, 그 다음에 이 엑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파이썬으로 끌어올 것이냐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어떤 거냐? 이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이 코드 부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업로드를 한번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 코랩을 보시면은 왼쪽에 이 폴더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업로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저는 미리 한번 업로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본인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게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 코드가 동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드 셀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직접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뭔가 버튼 하나가 나왔을 거예요. 파일 선택. 이게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이 코랩에서 제공하는 이 파일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파일스에 업로드라고 하는 뒤에 이 소괄호가 붙죠. 소괄호. 이 소괄호가 어떤 것이냐? 하나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파일스라고 하는 거에 점을 찍게 되면은 파일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값이라던가 혹은 기능들의 덩어리인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정의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파일스라고 하는 거에다가 우리가 점 찍고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동작을 한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정찰 데이터 열기. 그러면은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업로드된 파일까지 나왔으니까 코드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니까 지금 마지막 코드가 지금 동작을 했죠. 그러면은 업로드가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저 업로드 파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판다스라고 하는 게 엑셀 파일을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변환시키는 거. 그래서 이 파이썬 중에 데이터 프레임, 즉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출력해서 컨트롤 엔터가 실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 df라고 하는
변수, 즉 공간에다가 엑셀 파일을 읽어서 우리가 아까 업로드한 파일을 집어넣었더니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대요.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엑셀 파일이랑 똑같죠? 이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파이썬에서 엑셀 형태의 값을 쓰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정상적으로 들어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엑셀의 데이터 구조와 요약 통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인포라고 하면은 컬럼, 결측치, 전체 행 이런 간단한 정보들이 나오고요. 디스크라이브라고 하면은 숫자형 컬럼에 대한 기본 통계값이 나와요. 근데 왜 하필 숫자냐? 컴퓨터는 0과 1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장비 상태라고 하면은 혹은 이 값이 정상이다라고 하면은 이 컴퓨터가 읽기에는 부적절한 값인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숫자, 즉 우리가 문자를 중간값을 알아낸다던가 혹은 최대값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숫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숫자에 대한 값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저 DF에 탐지수라고 이 대괄호 표기법에다가 컬럼에 대한 이름을 넣은다. 컬럼명을 넣은다. 라고 하면은 이제 이 컬럼명에 대한 값이 이게 될 거예요. 3, 5, 2, 7, 1.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저 3, 5, 2, 7, 1 중에 5보다 큰 값을 저 high detect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확인해 보면은 저 탐지수라고 하는 컬럼의 값을 보시면은 다 5보다 크죠. 5보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장점인 거예요. 우리가 위쪽에다가 하나의 정의만 내려놓으면은 데이터만 주면 이 정의에 따라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봤다라고 가정했을 때 깜빡하고 4나 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엑셀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까지 연동해서 쓰면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매플롯립이라고 하는 녀석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시각화예요. 저희가 1강 때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때는 제가 3강에서 확인할 거니까 가볍게 그냥 눈에 보이기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친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매플롯립이라고 하는 거 뒤에 있는 lib는 라이브러리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얘도 시각화를 하기 위한 어떤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유용한 기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임포트를 한 거고요. 그리고 as라고 하는 게 별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별칭. 자, 내가 저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건데 이 안에서는 이름을 부여를 해야 돼요. 이름.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쓸 거냐? plt, 그냥 단축어. 나는 저 매플롯립이라고 하는 하나의 커다란 라이브러리를 그냥 plt라고 하는 변수로서 사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필터링이 되는 거. 탐지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 보고서에도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번 저 필터링된 결과, 즉 이 결과들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엑셀 파일을 가져왔으니까 엑셀 파일로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파이썬은 그러한 라이브러리들 혹은 생태계들이 구축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컨트롤 엔터를 치는 순간 다운로드가 하나가 돌았죠. 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한글이 깨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상황 혹은 어떤 식으로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안 깨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직접 분석한 다음에 내보내는 것보다 이 파이썬에다가 이러한 코드들을 작성을 해두고 우리가 뭔가 분석이 필요한 엑셀 파일들을 업로드만 한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요약본 혹은 통계본을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이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썬과 엑셀은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국방 업무 혹은 행정 업무, 그 외 기타 등등 다양한 업무들을 우리가 수작업을 최대한 줄이면서 행정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론과 실습 한번 진행해 보면서 파이썬이란 어떤 것인가 혹은 엑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만 알아왔지만 실제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파이썬 문법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얘는 우리가 GPT라던가 뭐 AI 다른 툴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코드 만들어주는 거 혹은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은 되게 잘해줘요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외우기보다는 여기서는 한번 이렇게 해볼까?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호기심만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법에 너무 신경 쓰지 말기. 그리고 사고하는 능력만 저희는 기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완료한 학습은 데이터 구조의 이해, AI 서비스 활용,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법한 실무에 특화된 데이터, 엑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번 실습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차시에서는 우리가 문서를 요약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